스포츠토크의 킹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오늘도 영혼의 파트너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쾌한 느낌이에요. 컨디션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완전... 잘생김이 100이었다면 오늘 약간 78 정도로 떨어진 느낌인데?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다시 야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야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쾌해지셨구나. 맞습니다. 지금 쌍꺼풀이 왼쪽 3개, 오른쪽 2개인데. 누가 보면 지금 바로 찍고 온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바로 찍고 온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압구정 갔다 온 줄 알 것 같아요, 오늘.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근에 유니폼 벗은 분을 또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입은 그 모자이크된 실루엣만 보면 누군지 짐작은 되는데 둘 중에 한 명 누군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야구계의 20기형 유민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동한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웃는 상이셔서 약간 저랑 비슷하게 좀 호감형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니폼 벗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벗나. 벗으면 여기 지금 벗으면 일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네. 근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평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큰 손이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외가 쪽이 다 큰 손이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살짝 꼽살이 있긴. 곱살의 전문 용어. 아니 가평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 펜션, 게스트하우스, 웨이크 서핑, 캠핑장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이크 서핑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배를 사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웨이크 서핑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한 것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웨이크 서핑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공사 이제 막바지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그러면 그 가평에 강도 사고. 네? 가평 강을 어떻게 사요? 사업한다길래. 아니 심창 해설위원은 웨이크 서핑 해본 적 있으세요? 힘들어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올해 중학교 때 한번 해봤나? 그때 웨이크 서핑이 없었는데. 없었어? 연날리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유민상 선수는 그럼 웨이크 서핑 좀 잘 하세요? 아니 저도 올해 처음 해본 거여가지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약간 좀 신체 구조가 좀 골반이 좀 안 좋으니까 처음에 이제 스타트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딱 뜨기 시작하면은 이거구나 하고서 이제 계속 그 감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지금 아침부터 맨날 캠핑장 공사하느라고 지금 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완공될 즈음에 해서 네. 이 스토킹 방송이 나갈 거니까 홍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핑 같은 경우는 이게 서프 봉봉, 이게 사촌 형이 먼저 거기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봉봉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핑도 이제 서프 봉봉으로 하니까 뭐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캠핑은 또 캠프 봉봉 이렇게. 다 봉봉이에요? 네. 아니 뭐 먼저 하셨는데 뭐 따라가야죠 저는. 꼽살이 낀 건데. 야구계 떠난 선수들이랑은 좀 행보가 좀 다르세요? 사업적으로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레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큰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야구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거 외적으로 뭐 딴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찾아봤는데 운이 좋게 또 이제 외가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또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딱 그만둔 거죠. 딱 타이밍 좋게. 그리고 제가 뭐 캠핑을 워낙 좋아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캠핑을 했었는데 사촌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캠핑장을 하고 싶었지만 캠핑을 해본 적이 없고 완전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제가 나오니까 이제 저를 이제 밀어준 거죠. 같이 하자. 사업가 유민상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이게 있어야지.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들은 그 강물 퍼내고 쓰레기 줍고 거기서 그런 건 가능한데 이게 없으니까. 아니 심창 해설위원도 FA도 하시고 좀 유복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해가지고 유복하진 않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하루에 막 두세 탕씩 막 눈 뻘개져가면서 지금. 근데 좋은 것 같아. 이 야구 그만두고 야구 외적으로 솔직히 90% 이상이 아카데미, 지도자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해도 다시 야구 쪽으로 좀 많이 돌아오더라고. 야구 쪽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고. 당장은 뭐 그렇게
생각은 없는 거. 뭐 야구 쪽이라고 해봐야 뭐 아마추어 지도자 쪽인데 그래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은 뭐 굳이 아니면 가평 그 옆에 강을 막은 다음에 야구장을 하나만 지으던가. 뭐 어떻게 강을 계속 하라 그래요. 강 그쪽에 야구장 딱 하나 만들고 메이저리그 어디야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는 바다죠. 바다야? 네. 가평에 붙어있는 강이 무슨 강인지는 아시죠? 한강이잖아요. 한강이야? 한강 막으란 얘기예요 지금. 아 몰랐어. 아, 그 강이 한강이야? 그거 막으면 한강에 물이 안 내려가. 아 그래. 네. 이거 사람들 보면 욕하겠는데? 한강 상류를 에이, 막아버리려고 웃으라고 그러니까. 한 얘기지. 그러면 또 유민상 선수 출연하신 김에 또 아버님, 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황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다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신수철 위원님한테 네. 아 우리 다 그만뒀으니까 이제 현역에서 네. 한 불러달라. 네. 그랬는데 알겠다 하고서 한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3부자가 다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3부자 특집을 한번 가자. 오 좋은데? 네. 아 3개월이 아니구나. 지금 6월 1일이니까 내가 그걸 1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3부자 특집 너무 좋은데요? 네. 왜 노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미 뭐 캠프도 내가 따라갔지. 정용검 또 FA 최대어 이제 프리 선언하고. 아니 무슨 말이야?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맞다 올림픽 준비하고 올림픽 준비하고 또 이번에 있었는데. FA 최대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왜 오늘은 3부자가 안 됐던 거예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뭐 미국으로 뭐 공부하러 유학을 간 상태고 근데 공부를 한다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무슨 공부를 하러 간 거야? 야구? 아니 야구도 뭐 하겠죠. 그리고 뭐 스포츠 뭐 경영학 뭐 역학 이런 것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 저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형이 또 스트레스 받아 할까 형이 봐.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뭐 잘 연락처는 살아 알아? 잘 살아 있고 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가정 불화를 만들고 네? 잘 지내고 있는 아니 가족을 대부분 미국 이제 연수를 가잖아. 팀에 들어가. 그죠. 난 이제 그런 건가. 그것도 뭐 야구를 많이 잘했어요. 보내주는 거죠. 뭐. 아니 유원상- 구단이랑 관계가 돈독하던지. 야, 유원상 형님 계약금 왜못 5억이야. 가셨어요? 5억. 형님 잘하셨는데 왜 못 가셨어요? 그럼? 난 비행기 입석이 없어가지고 티켓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입석은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갖다 붙이네 진짜 이 사람 여기. 나는 이게 아니 약간 몸이 힘드니까 타율이 좋네요. 아버님 그럼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는 뭐 이제 경찰 야구단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아버지를 또 잘 눈여겨 보신 건지 뭐 아버지가 찾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리틀 야구 협회 회장하고 계셔가지고 재능 기부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작가님이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렇게 네. 써놓으셨어요. 그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스토킹에서 유민상 선수의 멘탈을 많이 흔들 예정이래요. 저요? 각오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면 바로 수상면 갈거야죠. 그러기 전에 내가 너 죽여. 둘이 오늘 싸우는 거 아니죠? 잘 몰라가지고. 아니 아유. 평소에 또 웃는 상이시고 네. 웃음도 많으시고 또 긍정적인 걸로 유명하신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좀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강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아니 뭐 내가 뭐 힘들어한다고 뭐 바뀔 것도 없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즐겁게 살자 그냥 웃자 이런 식으로 한 게 뭐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했으니까 그래도 프로에서 10년을 한 것 같아요 야구를. 네. 근데 이만큼 멘탈 가빈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그래요.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이버 메인에 형이요 동생도 방출 창단 첫 9위 오면 기아 칼바람 시작 뭐 이렇게 올라와 있었네요. 원상이랑 너랑 같은 해. 그쵸 작년에. 근데 반응이 태어나셨다고. 그쵸 저는 그거 저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일면 장식 이렇게 올렸죠 아 진짜? 인스타에. 예. 어쨌든 뭐 제가 야구 하든 안 하든 뭐 어쨌든 일면 장식했으니까 메인에. 아니 네이마르급이었는데 지금. 아 맞네. 엊그제 네이마르랑 지금 동급이었는데. 음바페랑. 야 예. 네이마르 음바페고 왼쪽에 형이요 동생도 방출인데 야 급급이다. 오후 2시에 지금 네이마르랑 동급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맞네. 예. 멘탈 좋네. 아니 뭐 어떡할 거야 방출됐는데. 진짜 긍정적이다. 내가 끙끙 안다고 갑자기 기사를 아유 하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기자가. 그럼 오늘 독한 프로필이 웬만큼 독하지 않고선 못 흔들 것 같은데요, 진짜? 그냥 잘 놀다가. 그 얘기 뒤에. 아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 좀 있다. 자, 그럼 일단 독한 프로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프로필 알고 계시는가요? 네네. 아이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민상, 1989년 4월 13일생 맞습니까? 네. 네. 프로야구 원년 멤버 유승환 감독의 둘째 아들, 그리고 2006년 한화 1차 지명 유현상의 동생, 모태 야구 유전자 유민상의 이름이 알려진 건 2007년 황금사자기 개막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고의 4번 타자였던 유민상은 서울고가 3대1로 앞선 9회초 만루포를 기록하며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유민상이지만 당시 서울고엔 LG 1차 지명을 받은 투수 이영종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민상의 존재감은 희미해졌죠. 그렇게 유민상은 연세대에 진학했고 1루수이자 클린업 트리오로 활약했지만 여기서도 스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08학번 선수였던 투수 나성범이었습니다. 이영종의 치이고 나성범에 가려졌지만 다부진 체격과 파워를 자랑했던 유민상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데요. 더 큰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주석, 한현희, 구자욱, 박민우 등 쟁쟁한 선수들에 가려 순위가 점점 밀리더니 7라운드 전체 65순위로 두산에 지명이 된 겁니다. 애매한 순위, 애매한 위치. 그렇게 두산 유니폼 입은 모습이 기억 안 날 정도로 애매한 존재감을 이어가다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독부리그 타점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15년 제대 후 마침내 1군 입성, 그러나 이듬해 KT로 트레이드. 그렇지만 2017년 또다시 2군행, 그리고 남부리그 타교광 차지. 2군만 가면 괴물타자가 된 유민상은 북부리그에 이어 남부리그까지 씹어먹었는데요. 그렇지만 유민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한 번 팀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2차 드래프트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인데요. 2019년 백업으로 알짜배기 활약을 펼친 뒤 2020년 126경기 2할 4푼 6리 8홈런 96안타 65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유민상의 불꽃은 여기까지. 2021년 24경기에서 잠시 얼굴을 비춘 것을 마지막으로 방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프로 7년, 두산, KT, 기아에서 언젠가 터지길 기다렸지만 터지지 못한 미스터 스마일 유민상. 여기서 더 쓰다간 작가가 줘 터질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이제는 자영업자가 된 유민상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며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야. 아니 별로 너무 약한데? 오, 약해? 뭐 야구를 중학교 때 이후로 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 이영종하고 같은 해 그거였구나. 그쵸. 그때는 난 형종이한테 몰랐어. 밀린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형종이도 있었지만 그 밑에 뭐 박건우, 안치용 뭐 다 있었는데 뭐 저는 같은 걔네들 들러리죠 뭐. 아, 같은 그거였구나. 네. 몰랐어. 아니 그러면 야구 부자이자 야구 형제인데 야구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원래 맨날 집에서 같이 놀던 형이 어느 날부터 집에 없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집에서 혼자 놀다가 이제 지친 거죠. 안 되겠다. 형이랑 같이 놀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야구부 들어간 거죠. 아, 어렸을 때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었나 봐요. 그쵸. 돈독하고 막 쥐어받고 서로 막 이랬죠. 뭐 형제들이 뭐 다 그렇잖아요. 맨날 싸우다가도 뭐 뒤돌아섰다가 다시 보면 또 놀고 뭐 그랬죠. 형이랑도. 근데 아버지께서 야구를 또 하셨고 형을 야구를 시켰기 때문에 두 아들 다 야구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야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뭐 저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죠. 장남이 워낙 계속 야구를 잘하니까 뭐 너 정도는 뭐 안 해도 된다. 너 정도는 뭐 얘 하나로 뭐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 것 같다 싶으니까 뭐 둘째 정도는 뭐 야 너 네 하고 싶은 거 해. 야구하다 안 해도 돼. 거의 이런 마인드였죠. 한 명은 네. 보험. 근데 또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대견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장남이랑 둘째랑 같이 야구 그만뒀으니까. 아, 이 녀석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예. 이 자기 비하보다 우리가 깔 수 있을까 오늘? 아니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방송 인터뷰할 때도 말해요. 저는 매년 저는 야구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다. 후회가 없다고. 저 그런 인터뷰를 기아 가서 한 3년 연속했어요. 2018, 2019, 2020. 1점 없는 2점, 3점, 말로 없는 치고, 뭐 안타 치고, 2루타 치고, 3타 치고, 뭐 타점 해보고, 끝내기 쳐보고 다 해봤잖아요. 공격 지표는 웬만한 거는. 다 해봤네. 네, 맞네. 다 했다. 맞네. 더 이상 후회가 없다. 난 이제부터 즐기겠다. 아니 보통 나는 뭐 타격왕이 되겠다, 뭐 홈런왕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갔는데 제가 하나 못 이룬 거 있어요. 하나 못 이룬 뭐요? 거. 저는 이제 야구하면서 KT에서 남부리그 타격왕 하면서 인터뷰 한 것도 그때 시상식에서 인터뷰 받으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네. 뭐 윤민상 선수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걸 못 했죠. 이정훈 하는 거고. 씨. 아니 아버지의 아성을 누가 뛰어넘어? 이정훈이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이정훈 한 명이에요. 지금 야구판에. 맞네. 아니 누가 뛰어넘었냐고. 그건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기대가 컸던 우리 형도 못 뛰어넘었는데 아버지의 큰 기대를 근데 아버지는 포수를 하셨고 뭐 형은 투수를 했고 네. 유민상 선수는 어쩌다가 타자를 저요? 네. 아버지가 신경 안 써주니까 그냥 투수는 신경 많이 써주잖아요. 타자는 그냥 야, 일단 가서 쳐봐. 한 5년 지났는데 어느새 왼손 타자가 돼 있어. 오른손잡이였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딱 그거 하나 했어요. 그거 그죠? 왼손으로 치라고 처음에. 그거 하나 가르쳐준 게 없어 아빠가. 아 너무했네 유승환 부모님. 그게 한이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리틀라고 연맹에서 열심히 재능 기부하고 계시나? 아 정말. 아 근데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셨어요? 오. 네. 하나가 이제 99년도에 우승하고 네. 이제 아버지가 연수를 간 거죠 미국으로.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가족이 다 넘어가고 초등학교 때 야구하면 아시잖아요. 저희 수업도 솔직히 안 들어가고 진짜 A, B, C, D 쓸 줄만 하고 갔는데 딱 갔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야 얘가 그래도 이왕 간 김에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잘 배워야 되니까 완전 신도시로 간 거예요. 백인들만 사는 도시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런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 아니 엄청나게 진짜로 인종차별 많이 받고 그게 엄청 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뭐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22년 전이니까 그때는 심했겠지. 네, 엄청 심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백인 여자애들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네, 엄청났죠. 몇 년 근데 있었어? 저는 2년 있었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덩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네, 저 거의 리틀 톱으로. 최준석이었어가지고 그래요? 준석이 형이랑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키도 크고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을 못했죠. 제가 너무 크니까. 그때 막 미국에서 또 친해지려면은 점심시간에 항상 농구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제가 키 크고 덩치 크니까 제가 거기서 뭐 샤킬 오닐이었죠. 그러면 무조건 센터. 그럼 남자 아이들과의 사이에서는 사이는 괜찮았는데, 좋았죠. 영어는 잘했어? 뭐 지금 뭐 혼자 여행 다니고 뭐 해야 하는 어느 정도 다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용병들이랑 맨날 친하게 놀고 다녔잖아요. 저. 그러면 영어로 의사 표현이나 프리토킹 이 정도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다 된다는 거네요. 들리는 건 다 들려요. 네. 말을 안 쓰니까 말이 잘 안 나와. 어. 이게 좀 버퍼링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용병 애들이랑 친한 애들 있으면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좀 이제 풀리는데 또 하다가 안 하다 하면 또 말문이 막히고. 원상이도 잘해? 그쵸, 형도 잘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그냥 간 거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직장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면은 진짜 돈 쓰러 가는 건데. 외국인 선수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셨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나 이런 외국인 선수가 있나요? 버나디나랑도 많이 했었는데 걔는 이제 야구 아예 그만두고서 없어졌어요. 오 진짜? 연락이 안 돼. 그래요? 네, 연락이 잘 안 돼요. 한 보내면 한 두세 달 있다 연락 오고 최근에는 이제 브룩스네 가족들이랑 워낙 친했어가지고 자주 연락해요. 브룩스 와이프랑도 인스타그램을 연락하고 브룩스랑도 연락하고. 브룩스 뭐해? 그 세인트루이스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지금 그 트리플 A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막전 들어갔다가 내려왔더라고. 제가 요즘 TV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사하시느라. 진짜 6시 반에 나가니까 맨날. 혼자 벽돌 나르고 뭐 공사 다 하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되게 다 크게 말하시는 소리. 너무 큰 거는 다 막 기계로 하죠. 형님 지금 시대가 아니 뭐 깨고 그 벽돌을 짊어져서 뭐 어디 그 게임 벽돌로 막 북한강에 부어가지고 뭐 막아요. 막 한강에 물 안 내려가게. 이게 안 해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온실속 화초로 자라가지고. 당연히 가면 벽돌 깨고 아니 최적장도 아니고 시멘트 붓고 이렇게 촤. 진짜 한번 체험 활동을 한번 시켜드려야겠어요. 한번 진짜로. 공사하는데 개인 유튜브 하시잖아요. 거기서 공사하는 유튜브 하나 찍으세요.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로 시멘트 포대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죠. 프로 때는 말을 아끼셨겠지만 어린 시절 분명 아버지의 지도와 조언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조언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궁금하다 이거. 야, 어떻게 감독님께서 지도를 하셨고 몇 번 안 한 얘기지만. 아니 그렇게 몇 마디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아버지 뭐 가업을 잇고 했으니까 뭐 또 부풀려면 뭔가 비급이 있겠다, 뭔가 비결이 있겠다, 뭐
그런 게 있을 거라 그럼 생각하잖아요. 엄청 많이 막 지도해주고 타격 이거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잡아주셨을 저희 것 아버지는 약간 방치 스타일이었어요. 네. 근데 많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쟤는 무조건 아버지가 집에서 잡아놓고 시킬 거다 뭐 하다 그랬는데 거의 근데 형도 야구를 해보셨고 한데 형 아들이 야구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잡아놓고 솔직히 시키실 거예요? 조져버려. 아니 지금 아들 없다고 지금 막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공 500개씩. 저희 아버지는 진짜 아예 집에서 오면은 네. 야구랑 집이랑은 별개라고.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럼 형한테도 별로 크게 조언 안 하셨던 거예요? 형한테도 뭐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형한테 많이 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형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갈 때 그때는 좀 많이 좀 관여를 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저는 근데 아버지가 관여해서 살짝 맛이 간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왜 왼손으로 치라고 그랬어? 제가 야구를 처음 할 때가 제가 7살 때 동네 야구를 처음 했는데 리틀 야구 그때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왼손으로 치라 그랬죠. 오른손이었는데. 근데 그거죠. 그때는 왼손 타자가 별로 없었죠. 그때가 뭐 7살이면 몇 년도야? 95년도? 그럼 왼손으로도 공 던져보지. 근데 그거는 또 아버지랑 형이랑 다 오른손이니까 보고 배운 게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저를 좀 관여를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살짝 관여를 했어요. 관여하자마자 계속 관여하자마자 이거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저 다 맨날 얘기해요. 아니 이것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어 내가 옛날에 아니, 그러면- 두산에 있을 때. 그럼 리틀야구 연맹 회장님이신데 가끔 이렇게 선수들한테 조언할 때 스토키 이거 보면 저분 말투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리틀 야구는 중학교 1학년까지 괜찮아요. 그때까지 괜찮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안 만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랑 같이 안 나온 이유도 이거죠. 왜요? 지금 이렇게 써봐. 잠깐 타임. 아버지 입소도 타버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이, 아니, 근데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아. 많으시니까 이제 호랑이 이미지 좀 버리고 이렇게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 느낌으로 가야죠. 아 지금 아버님 이미지 만들어주는 중이신 그럼요. 거예요? 아 지금 뭐 애들이랑 같이 지금 뛰어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상 느낌이라도 친근감이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아, 나 너무 웃긴다. 지금 아버지도 이제 방송 출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멘트라도 날려드려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효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을 것 그래, 같아요. 아주 좋아. 네, 아니 아버지 그 경찰 야구단 네. 그 이제 해체됐을 네. 때도 막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네. 아버지 지금 대형 FA 한 명 나왔다고. 아버지. 네. 아버지를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모셔주실 혼자, 것 혼자. 같아요. 네, 워낙 따로. 또 입담 좋으시잖아요. 따로 한번 이성 모시. 감독님. 그 암흑이 시작했다고 하셨던 그쵸. 서울고 암흑이 4번 타자.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근데 4번을 시키려고 그랬어. 관여를 아니 처음부터 방치를 했으면 냅둬야 되는데 왜 4번 타자를 시키려고 그러냐고. 안치홍 있는데 왜 나 4번 시키려고 그러냐고. 야, 왜? 저기 사진 보면 이영종, 박건우, 와. 안치홍, 멤버가 유민상. 와 멤버 진짜. 근데 저기 말고도 네. 프로 간 선수들이 한 4명, 5명 더 있어요. 오. 저 때 양팀의 학교에 2, 3학년들이. 둘인데. 박건우 100억, 안치홍 50억, 유민상. 연봉 총 3억. 야구 인생 10년 총 3억. 야구 인생 10. 아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봤는데 100억, 50억. 놀릴 거 확실히 놀리고. 그래도 독한 프로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2007년에 황금사자기 개막전 말롱런의 주인공이었어요. 예. 동대문 야구장에서 했는데 야구 명문 서울고 4번 타자. 오, 이때 대박이네. 인기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키가 제일 컸어요. 덩치가 제일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4번이었던 거예요? 네, 허수아비. 이때 당시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기록 이런 건 어땠었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 1년 동안 시합을 못 뛰어요. 아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그냥 쉬었죠. 예. 그리고서 너무 쉬었죠. 너무 좋네. 너무 쉬어서 야구 말고도 재밌는 게 많구나. 아 제가 요즘 잘 나가는 게임사들의 게임을 제가 다 해봐가지고 그때 제가 또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럼 2007년이었으면
게임 뭐 하셨어요? 2006년 2005년 6년 네. 요때 제가 와, 그 스타크래프트 하셨을 거고. 스타는 그 전부터 했죠. 아, 그쵸. 그 훨씬 전이죠. 그때 한 게임이 뭐 뮤, 리지 2.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 게임들만 하시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그거죠. 그 블리자드에 와우가 나온다. 이 자식들이 사람 인생 많이 버렸을 거예요. 블리자드가. 다 모르죠. 진짜로 그게 치명타를 제 인생에 야구 인생 치명타를. 야, 그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야구 유학 보낸다고 저를 잠시 이모 집에 맡겼는데 거기서 사촌 형이나 잠 안 자고 맨날 게임했죠. 프로게이머 될 뻔했네. 프로게이머. 정말 많이 했죠 게임을 그때 진짜 미친 듯이. 그때 시작한 노가다를 이제 진짜 현실 노가다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또 2학년 때 또 다쳤어요.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쉬고 야구를 하려니까 동계훈련 때부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허벅지 이제 근육이 터져가지고 이제 터졌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솔직히 그런 거 없잖아요. 아파도 해 참고 하다가 이제 근막이 있는데 그 근막이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8cm가 8cm 5cm가. 그러면서 거의 한 2달 동안 제대로 못 걸어 다녔어요. 너무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이게 뭐냐 혈종이 튀어나온 게 만약에 안 풀리면은 이거 제거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2차 또 방황기가 고2 때 또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넌 야구 안 해도 된다. 그래? 안 해. 뭘 할까? 너 하고 싶은 거 찾아봐라. 아버지 되게 프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방에 들어갔죠. 그럼 방에 들어서 뭐 하겠어요? 게임이요? 이건 뭐야? 죄송합니다. 비속 없어가지고. 네. 게임을 어제 못 움직이잖아요. 한쪽 다리 못 움직이니까 뭐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눕던지 앉던지 할 수 있는 게 뭐야? 게임을 게임을 계속했죠 제가. 고교 야구 경기임에도 오랫동안 회자됐던 전설의 경기가 있죠. 일명 눈물 왕자 이영종이 탄생한 2007년 대통령배 결승전. 이때 기억나세요? 저희는 솔직히 그때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당연히 저희가 무조건 우승한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잘 쳤어요. 건우랑 치웅이랑 형종이랑 유민상만 못 쳤네 벌써. 그럼 저게 다 동기인가? 건우. 네, 서건창, 정찬원, 유민상, 이영종 이렇게 4명만 동기. 동기? 아. 4명은 아래 후배. 네. 장민재 저기 후배라고 저 얼굴이? 저 근데 민재는 되게 얘가 관리 잘했네. 그대로예요. 저도 관리 잘했고. 민재는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랑. 동창들도 장민재 선수가 안 유명해졌어도 다 알아봤을 것 같아. 진짜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결승전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결승전에서는 진짜 재밌었죠. 저도 제가 했던 경기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뭐 한번 틀어주잖아요. TV에서 한 번씩 뭐. 근데 저도 그 틀어놓으면은 계속 봐요. 재밌어가지고. 야 진짜 하는구나. 양팀 다. 야 서로 이겨라. 너가 먹어. 막 아니야 너가 먹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광주일구에서 더 먹여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소화를 못했죠. 이영종 선수가 근데 눈물 왕자가 됐잖아요. 그쵸. 이거 왜 눈물 왕자가 된 건가요? 한 8회부터 울고 있었잖아요. 여려가지고 형제가 형준이가. 눈물이 많아. 네, 형준이 진짜 여려요. 애가 강한 척하지만 속은 너무 여려서. 난 형종이 생각나는 게 네. 신이 딱 들어왔어. 정찬원 그때 그쵸. 들어왔는데 팔 아픈데 한국을 간이 많이 조기고 막 울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느꼈지. 근데 만약에 형종이가 팔 안 아팠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한 손꼽히는 투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형종의 전성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진짜. 어느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합하면은 솔직히 7이닝 던지면은 뭐 최소 한 9K, 10K 무조건. 근데 변화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직구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45 나오고. 근데 커브랑 슬라이더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아예 못 맞춰요 방망이. LG 있을 때 재활에서 한번 이제 하고 딱 던지는데 6회까지인가 150km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 평균 속도가. 근데 그게 독이에요 형준이는. 왜? 자기가 스피드를 올리려고 계속 무리한 거예요. 그걸 좀 약간 조금이라도 약간 기교파로 갔으면은 좀 자기가 세이브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계속 어떻게든 자기는 무조건 160km 던질 거라고. 그래서 저희
한기주 선수가 한기주. 10억 받았잖아요. 그래서 160kg 던지고 자기도 160kg 던져서 10억 이상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막 계속 막 세게 던지고 하다가 제가 볼때 그때 무리가 좀 온 것 같아요, 형중이. 솔직히 좀만 자기가 조절했으면은 지금까지도 솔직히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죠. 타자도 잘했잖아. 너가 볼 때는 어떻게 더 투수 타자? 투수가 솔직히 너무 아깝죠. 솔직히 변화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투수들이 서로 불펜에 공을 앉아서 잡아줬어요. 근데 솔직히 형종이 거 빼고는 솔직히 다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변화구가 너무 좋으니까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슬라이더가 고등학생이 한 36, 7 나오는데 진짜로 한 이만큼씩 휘니까 횡으로 칠 수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대 갈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연대에 진학하게 되는데 1학년 당시에 20경기 뛰면서 유민상 선수가 3할 1푼 7리 쳤고 홈런 2개 19안타 10타점 4년 중에 제일 잘했다 그래요. 2학년 때 2할 5푼, 3학년 때 2할 9푼, 4학년 때 2할 4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2할이었어요. 그때도 또 뒤에서 저를 조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 되게 웃으면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제 야구 인생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이시죠?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이후로 잘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어디가 야구 잘했다고 안 해요. 저희 뭐 정기전 끝나면은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벽제로 경찰 야구단을 불러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너는 홈런 타자가 해야 돼 계속 주입하는 거죠. 홈런 타자 만들겠다고. 아니 아빠도 홈런왕 못 해놓고 아빠도 타자왕밖에 못 해놓고 왜 나한테 홈런왕을 시키려고 그러냐고. 아버지가 되겠냐고. 못 이룬 걸 홈런왕 이루기 위해서. DNA가 없는데 어떻게 홈런왕을 하냐고. 예? 맞네. 홈런왕 DNA가 없는데 어떻게 홈런왕을 해요 제가. 그래서 2군에서 타점왕은 살짝 맘아봤죠. 그 DNA는 있으니까. 제 타점은 그래도 잘 주워 먹거든요. 연대 재학 시절에 근데 학점이 꽤 괜찮았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그게 제가 그 대학교 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밤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셨어요? 네. 그 학교 포털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포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목마다 이제 올라와요. 뭘 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서 이거나 할까 하고. 근데 운동부 중에는 저만 하니까 과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무조건 A 받는 거고 뭐 교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출석이 좀 모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못 받아도 B풀? 와, 못 받아도 빗불이라고요? 그러면 졸업 학점이 어떻게 돼요? 한 3위? 제가 근데 1학년 때는 술을 맨날 먹고 다녀가지고 1학년 때만 학점이 1학년 때가 2.8인가 7인가 8 와, 받았어요. 그래도 2.8이에요? 아니 뭐 4.2가 만점인데 뭐. 아니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이 2.8 이렇게 받기 근데 쉽지 않은데. 2, 3, 4학년 때는 거의 한 3.8 이상 다 받았어요. 3.7, 3.8 이 정도. 와, 진짜 학점 높으셨네. 교수님들이 기특하니까 더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한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거의 최고 학점을 준 거죠. 저는 항상. 혼자 아니, 하니까. 당시 연대 08학번 나성범에 대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연대 클린업 유민상이 바라본 투수 나성범 어느 정도의 레벨이었나요? 성범이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좋았어요. 얘가 이제 1, 2학년 때까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시합을 하다가 얘가 헤드 슬라이딩 하다가 어깨를 한번 다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약간 컨트롤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투수죠. 왼손잡이가 뭐 150 이상 던지니까. 성범이는 뭐 타자든 투수든 솔직히 믿어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났다면은 뭐 어느 쪽이든 다 성공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성범 선수가 없었으면 그래도 유민상 선수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지 않았을까요? 나성범이 없었으면 연세대 야구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아무튼 이런 대학 시절 기록들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록 바탕을 했다가 하면 안 되죠. 기록이 안 좋은데. 그러면 대학 시절을 뒤로 한 채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당시 본인은 어느 정도 순위에 지명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었나요? 정기전 합숙 중이었어요. 드래프트가. 저는 이거 정기전 끝나면은 그 웃으면서 떠나야겠다 야구계를. 그때부터 되게 그랬어요. 이거 야구 그만두면은 뭘 해야 되지? 뭘 할까? 저는 그때 솔직히 지명 안 됐으면 저는 그만둘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힘을 쓰시는 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안했는지 야구 인생에 괜히 관여를 해가지고. 네. 아, 그러면 네. 7라운드 전체 65순위로 두산에 딱 지명됐을 때 네. 본인은 오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땡큐.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고 싶은 구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사니까 무조건 수도권 팀이었죠. 솔직히 지명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바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 수도권. 냉정하잖아요. 프로 세계가 어디 뭐 이사가고 이런 네. 뒤치다거리 할 필요 없이 수도권에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수도권으로 가자. 아니 가자가 아니라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 대두산이 두산 베어스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죠. 뭐 당시 본인의 지명 라이벌 뭐 이런 선수들 누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인데 이런 건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야구 실력으로는 라이벌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제일 못하는데. 아 제가 신인 때는 조금 주춤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눈치 좀 봐야 되니까 아버지도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프로 구단이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뭐 제가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네. 군대에서 제가 야구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2군에서 다 씹어먹고 왔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원래 있던 두산 코치님들이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대우가 보면까지는 뭐 배팅 시간도 하려도 안 해줬더니 갑자기 민서가 너 몇 번째 칠래 이러는 거세요. 아니 2년 만에 돌아왔으니 갑자기 대우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제가 그때 엄청 코치님도 놀렸거든요. 왜냐면 코치님들도 그랬대요. 저 딱 보더니 야 얘는 1, 2년 안에 간다. 그냥 저희 아버지 있으니까 선배님이니까 아버지가 선배님한테 욕 안 먹게 그냥 잘해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예,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일치월장 하니까 그 스케줄표에 넣어주셨죠. 그때까지는 깍두기들은 원래 그 배팅조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 2군 엔트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경기에 진짜로 양 팀 해가지고 막 50명 이렇게 나갔어요. 60명 이렇게. 근데 그때는 배팅조를 해봐요. 그러면 한 조에 솔직히 6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6명, 7명, 많아 7명이에요. 근데 야수가 막 40명 있잖아요. 30명, 40명. 그때 2군에 당시엔 그랬지. 3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JR군 이런 맞아, 게 맞아. 잔류군. 어. 그러니까 배팅조에 못 넣는 거야. 그럼 뭐 배팅조에 여기 없으면 뭐예요? 나가리지. 처음부터 배팅볼만 던지는 거야. 배팅볼만. 나 이런 야구 인생은 또 스토킹 보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이네. 이런 야구 인생이 없었거든요. 배팅볼 진짜 많이 던졌어요. 두산에 있을 때. 그 김동주 선배 전담 배팅볼이었어가지고. 애들이 김동주 선배만 타석에 들어오면 절어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버리. 아니 견제를 하는 거야 계속. 공을 계속 이쪽으로 가면은 맞으니까 오른손이시니까 동주 선배가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안 맞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가는 거야 절로. 본인은 근데 김동주 선배가 타석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야구 인생에서 공 잡고 던지는 것 중에 김종수 선배만 다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다 쪼던 걸렸지. 아 동주 선배한테 던지는 것만 괜찮았어요. 희한하죠 손가락이. 동수 선배 편했어요 저는. 보자마자 아 되게 편하네. 편안했어요.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도대체? 반대여야 되는데 여기만 절어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가지 신기하네 하면서. 그럼 프로에서 그래도 어찌됐건 뭐 1년차 지나가면서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거의 제 자리 하나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 응원단장은 제가 1등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코치님들 감독님이 저 새끼는 이 원툴이라고. 이 원툴. 저거는 확실하다고. 이 원툴. 원상이랑 성격이 진짜 달라. 그래요. 유현상 선수는 어떤 성격이에요? 좀 과묵하고 좀 조용하지. 첫째 무게죠 무게. 아니면 아버지한테 너무 시달렸던 거. 말을 끝내려면은 대답하면은 계속 나오니까 말이 듣고만 있으면 빨리 끝나잖아요 대화가. 그게 적응이 된 거지 인생이. 두산에서 1군 등판 기록 없이 경찰 야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경찰 야구단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후광 효과에 대한 유민생 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 야구단 가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을 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랑 매일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길을. 첫 번째 해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2할 8푼 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너 홈런 타자다. 근데 벽지 야구장 뭐 92m짜리에서 홈런 9개 치니까 봤냐? 나 홈런 타자가 아니다. 했죠. 더 이상 내 야구에 관여하지 말라. 네. 그때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랑. 진짜 진짜? 1년 딱 끝나고 준비하면서 동계 때 아버지랑 엄청 싸웠어요. 내가 봐라 지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홈런 타자 하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프로 1년, 군대 1년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야? 7년, 9년을 지금 야구 인생을 허비한 거 아니냐. 이젠 내 마음대로 치겠다. 나는 중학교 때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치는 게 좋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좀 사실 열받았죠. 아들이 이렇게 대드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야구를 잘해버리네. 아니 그때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때 그 2014년에 3할 오픈의 타율에 홈런도 12개인데 거기에 타점이 75타점 기록하면서 북부리그 퓨처스 북부리그 타점 왕에 올랐어요. 그럼 이게 뭐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씩 문제점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긴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원래 그래요 스타일이. 누가 뭐라 하든 네. 맞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게 사람이 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른데 네. 아무리 좋은 지도자여도 실패하는 선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아버지가 좋은 지도자였지만 그 아버지 밑에 저는 실패한 선수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너의 이론은 뭐야? 저는 준비할 때 제가 편해야 돼요. 어쨌든 편하게 해야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밸런스로. 근데 준비가 돼 있어야죠. 자기가 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은 골라 듣고 근데 연습도 많이 해야죠. 뭐 머리로는 뭐 누가 못해요? 그러면 저기 네이버에 전문가들 많은데. 자기께 정립되어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네. 그 사람들은 뭐 이론으로는 저희보다 낫죠. 그렇지. 네. 경찰 야구단 제대 후에 2016년 KT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당시 트레이드에 대해서 좋은 기회였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좋은 기회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의 왕조가 시작될 때고 저 솔직히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거의 한 2명 다쳐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아하지. 주전이 다치고 백업까지 다쳐야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멤버 너무 좋았지. 아니 그때는. 주전 다쳤다고 제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다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 내가. 그 당시 두산. 네, 어마어마했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거의 길터주기 트레이드였죠. 저 같은 경우 KT가 이제 신생 구단이었고 저를 이제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또 아버지 말을 귀뚱으로 들어가지고 네. 귀뚱으로 들은 타격 이론으로 또 짜냈죠. 네. 내가 볼 때 이거 나가면 무조건 혼나시거나 뭐 아, 혼을 네. 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저는 거의 포기해가지고 네. 2군에 있을 때 2군 시합하면은 아버지가 경찰 야구 되니까 만나잖아요 상대편으로. 그러겠네. 네. 그럼 저는 아빠한테 야지 넣어버리니까. 아, 웃기겠다. 그거 저는 진짜 그래요. 상대팀 감독한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요? 상대편 감독이 선수한테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쪽 그 베이스 코치한테 네. 야 누구 저 새끼 조용히 좀 하라. 그 코치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사가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는데 아니 무슨 상대편 감독이 뭐 조용히 하라 말아야. 그래서 코치님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아, 웃긴다, 겁나. 맨날 그래서 맨날. 네. 근데 저는 더워. 신경을 아예 안 쓰니까. 그럼 편하게 저도 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야구를 못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그죠. 하니까 솔직히 뭐 저희 뭐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뭐 할 거 다 하고 팀에서 팀 내 성적 제일 좋고 네. 그렇다고 운동 뺀질거리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못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네,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면서 야구한 거죠. 당시 KT가 프로 2년차 신생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훈련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요일 훈련은 솔직히 거의 매주 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막 그때 막 연패를 10연패는 거의 어서 오세요 가지고 보니까 10연패를 몇 번씩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저희 기량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때 조보영 감독님께서 30살 밑으로 시합 끝나고 남으라는 거예요. 남았는데 감독님이 또 그 티베팅을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분명히 저 우리 6시 반에 시합 끝나고 시합 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났는데 갑자기 11시부터 그 빠른 피를 5통씩 치니까 저 그때 16년도 여름 때 영상 보면은 그 TV 중계에 저는 반창고를 감은 손 그대로 시합을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진짜로 다 찢어져서. 그쵸. 근데 던지는 손인데 반창고를 감아놨다니까요. 왜냐면 여기가 다 찢어졌으니까. 그 당시 KT 중계 진짜 많이 했을 때인데 선수들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훈련량 많다고. 영상 봐도 저 그때 엄청 말랐을 거예요. 아마 너무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때 많이 배웠죠. 그거 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뭐 처음으로 그렇게 1군에서 그렇게 많이 시합 많이 뛰어도 그래도 좋은 성적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러면서 95경기에 2할 8푼 1리에 4홈런 60안타 37타점에 30득점. 이적 후에 조보명 감독께서 지도도 직접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유민상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주로 하셨고 했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근데 제 스타일이 약간 조병 감독님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짧게 나오는 스윙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약간 숙여서 쳤어요. 숙여서 이렇게 올려치는데 그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 감독님 성향이랑 안 맞는데 감독님이 제가 2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콜업을 시킨 거죠. 한번 보자. 근데 감독님은 또 티를 막 이렇게 눌러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예 하고서 그냥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세네. 이거 봐라 하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스타팅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느낌이 오죠. 야 이거 오늘 2안타 못 치면 무조건 2군이다. 딱 이 느낌이 다 있어요. 백업 선수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스타팅 오늘 선발이다 하면은 뭐겠어요. 명분조죠. 그죠. 너 오늘 못하면 간다. 거기서 이제 저는 운 좋게 또 막 짜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공하니까 그래? 그럼 이번에 너가 명분 줘. 제 경쟁자들이 치는 애도 있고 못 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못 치고 내려가면은 오케이 내 경쟁자 한 명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짜내는 거죠. 이게 진짜 프로 선수 얘기긴 하다. 제가 뭐 맞아요. 실력이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거리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니까. 아니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치는 스윙이 좋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윙으로 좋아질 정도에 저는 팀에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바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죠.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스윙은 그때 저한테는 이 스윙이 가장 합리적인 스윙이었죠. KT에서 두 번째 시즌은 단 15경기 출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퓨처스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경찰 야구단 북부리그 타점왕에 이어서 2017년에는 3할 6푼 7리에 홈런 3개긴 합니다만 45타점, 43득점, 남부리그 타격 왕에 올랐어요. 네. 이군에 가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오래 있으니까 뭐 안 올려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올려줬으면은 뭐 성적이 안 돼서 못했겠죠. 계속 냅두니까 뭐 뭐야 하고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이유가 뭐 딴 거 있어요? 아니 이번에 잘하고 있으면 올려야지. 안 올리니까 잘하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1군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스윙을 가다듬었고 뭐 그건 누가 뭐- 도와주셨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지난 얘기인데 뭐 그때 물어봤으면 그렇게 했겠죠. 이제 17년 지나고 나니까 17년도에 물어봤으면 지금 22년인데 17년도에 성적 진짜 3할 6푼 7리는 그때도 좀 진짜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하다. 많죠. 무슨 에피소드요? 캠프 때부터 좋았어요. 미국으로 캠프 갔는데 뭐 자체 뭐 1100전 하고 시합하는데도 되게 잘 쳤어요. 근데 갑자기 뭐 2차 캠프 가는데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죠. 또 어차피 기회가 오니까 완전 확고한 주전 선수가 없으니까 먼저 기회 오겠다고 열심히 했죠. 계속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전 연도에 뭐 1군에서 거의 후반기 풀타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기량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아무리 잘 쳐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 7월 달까지 6월 말 그때까지 4할 넘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올려주니까 그냥 내려왔었어요. 야구 그냥 안 한다. 근데 그때 이승용 지금 전 단장님이
근데 2군 타격 코치로 계셨어요. 제가 막 안 한다 그러고 오늘 쉴게요 막 이러니까 너가 구단에 어필하고 복수하는 방법은 너가 여기서 타이틀을 따는 건데 그냥 포기하면 되냐. 원래도 풀로 안 뛰, 베타 나갔다 이러면서 경기 수가 적었는데 타석 수가 그렇게 3주를 안 뛰어버리니까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하겠다 해서 타격왕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풀로 나가가지고 규정 타석을 한 5개 차인가로 딴 거 따서 타격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타격 1위 하고 있던 선수가 상무의 김민혁. 김민혁. 민혁이가 한 3할 7푼, 와. 3할 7푼 언저리 개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규정 타석 계속 채우고 올라가니까 연락 와가지고 형 왜 그러냐고. 야, 군대에 있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낙은 타격왕 이런 타이틀 따는 건데 왜 그러냐 해서 야 나는 1군에서도 안 올려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해서 저는 이제 막 잔여 경기가 한 6개인가 7개 남았을 때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민혁이가 얘가 시합을 안 나간다고 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쳐버리면은 끝이니까. 근데 걔도 끝까지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못 버티고 타율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오픈 후반인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겼을 거예요. 타격하고 9월 1일에 확장 엔트리잖아요. 근데 확장 엔트리 솔직히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만 하잖아요. 타격왕을 했는데. 아니 무조건 올려야 네. 되는 거지. 근데 안 올리고 3군에 있는 선수를 올리더라고요. 이승용 전 단장님한테 저 그러면 타이틀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9월달부터 안 했어요, 야구. 이때 유민상 선수가 퓨처스리그 타격왕 하시고 나서 수상 소감 기억나세요? 네.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익산에서 포기하지 않은 2군 선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와닿는다 이거. 그건 진짜 2군에서 그렇게 오래 뛰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근데 진짜 슈퍼스타들은 몰라요. 환경이 어떤지. 그때 뭐 익산 야구장 지금은 엄청 잘 지어놨어요. 2군 구장은 KT. 그때 저희 라커룸이 3에서 9m짜리 컨테이너였거든요. 그걸 라커룸으로 썼거든요. 컨테이너를. 네. 엄청 열악했죠. 그 트레이너실은 3에서 6m짜리 컨테이너. 규격을 기억하시네. 그럼요. 지금 요즘 노가다 하니까 규격이 그때 그게 3에서 6m였구나. 그거는 3에서 9. 이게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네? 놓치고 지나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야구만 해왔던 게. 그렇지. 네, 이거 하면서 뭐 제가 뭐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식물도 이런 것도 어떻게 꾸며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요즘에는 진짜 차 타고 지나가면은 물 보고 산 보고 나무 보고 풀 보고 막 맨날 그랬죠.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2차 드래프트 수도권 팀에만 있다가 어찌됐건 연고가 없는 광주로 가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적응하거나 그쪽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거는 저는 문제 없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팀이 문제지. 굴러 들어온 새끼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맞잖아요. 캐릭터 확실하시다. 저 뭐 장난으로 이래 장난. 막 코치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아빠가 유승환인데 그런다고요, 진짜로? 장난으로 서로. 막.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코치님들이? 코치님들이 야씨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뭐 제가 다 할 거 하고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니까. 예. 이게 장난을 그렇게 칠 수 있는 건 그만큼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그쵸. 웃으면서 예.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도 막 열심히 안 하고 뭐 제대로 안 하는 선수가 이랬다고 이렇게도 못 하겠지만 이렇게 안 했으면은 그쵸. 절대 받아주지 예, 않죠. 저는 이게 뭘 해도 밉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 뭘 해도 미운 사람이 있고 밉지 않게 얘기하니까 다 개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약간 이 정도 친화력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광주에 친구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겨를도 없이 뭐 한 1년, 2년 있다가 갑자기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회생활 단절돼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제 털을 광주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또 광주에 펜션 짓고 아니 뭐 딴 걸 할 수도 있죠. 우리 이제 인맥을 많이 쌓아가지고 근데 바로 단절을 시켜버려가지고 코로나가 세계가 나를 단절시키는데 올라와야죠 다시 고향으로. 2018년 기아에서 첫 시즌 당시에 김기태 감독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비만 좀 해주면 좀 더 많이 기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신인 때부터 수비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가 좀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머지 선수들한테 뭐 김동수 선배 가면을 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방법이 없으니까 딱 이게 공을 딱 잡아놓고 던지면 잘 던지는데 이게 빠르게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걸려본 사람 알아요. 이 짧은 1초 사이에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수비 쪽에서는 멘탈이 약한 거죠. 네, 딴 것만 강하고, 딴 거 너무 강하고,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이 멘탈과 네, 자기애가 강하고 너무 강한데, 그게 여기까지가 강해가지고 여기까지 어깨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어.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여기서 끝나가지고 쇄골에서 끝나가지고. 김주찬 선수의 부상으로 유민상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때 2020 시즌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시즌 시작할 때는 주찬이 형도 같이 수술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주찬이 형이랑 저랑 거의 나눠서 뛰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임했는데 일단 주찬이 형이 이제 몸 상태가 다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기회를 먼저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또 운 좋게 또 바이오 리듬이 맞았는지 딱 맞더라고요. 4월 달에. 너무 빨리 맞았어. 적당히 끌고 가다가 이렇게 여름쯤에 맞았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달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때 주전이 됐죠. 그때 그러면서 2020 시즌에 처음으로 100경기 이상 소화했잖아요. 그쵸, 126경기 그쵸. 뛰면서 처음 맛본 그 주전의 맛은 어떻던가요? 2군에서 풀로 뛰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몸은 솔직히 2군이 더 힘들어요. 대낮에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1군에서는 일단은 또 뭐 선수들의 뭐 기량 차이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해 그만큼 제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니까 몸은 괜찮은데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도 못 치면은 왜냐면 이건 완전 보여지는 거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계속 중계를 해주니까 2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못해도 다음날 잘하고 해가지고 성적이 그냥 보여지는 성적이 유지면 되는 건데 1군 경기는 다 중계를 해주니까 맡아서 한 경기만 못해도 너무 약간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버티고 하다가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지만 그래도 제가 만족스러운 성적까지는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도 그 한 경기 최다 타점, 5타점도 달성하고 그랬는데 생애 첫 말루포가 이때 나옵니다. 삼성의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 이때만 해도 조금 더 애띄었다 지금보다. 와우. 이때도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뭔가요? 이때 타격 코치님이 송지만 코치님이었는데 네. 저한테 계속 높은 거 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걸 치지 말라고요? 네. 너는 칠 수가 없다 네 스윙에. 그래서 노려 치면 다 치죠 높은 낮은. 그래도 못 친대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살짝 높은 찍고 그냥 올려서 쳐버렸잖아요. 완전 높은 네. 높은 볼이네. 살짝 높은 거였거든요. 원래 제 스윙이면은 이게 그냥 탕 쳐야 되는데 그냥 직구 보고 하나 들어갔으니까 앞에다 두고 그냥 높든 낮든 그냥 올려 친 거거든요. 아니 원래 이렇게 원태인이라든지 박세웅 이런 선수들한테 강하셨다면서요? 세웅이는 진짜 저가 그만둬가지고 방어율이 한 0.5 정도는 KT 창단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경찰에. 그래서 창단 첫 게임을 저 경찰 야구단에서 개막전을 했어요. 그때 뭐 경찰 고위 관계자 다 오고 위에서 아버지도 긴장했죠.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되니까 딱 그 밑에 경찰 야구단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날따라 긴장했겠죠. 그래서 제가 첫 타석에 딱 들어가서 세웅이가 선발이었어요. 바로 홈런을 쳤죠. 딱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 태용이와 저의 악연이. 딱 홈런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포수 뒤에 그게 이제 컨테이너가 2개 있었어요. 3-6짜리 2개가 딱 올라가 나 오늘 처음 들어봐. 2개가 딱 올라가 있었는데 그 2층에서 이제 딱 높으신 분이 딱 보고 있었죠. 전 홈플레이트 딱 밟고 바로 충 성을 끌어버렸어요. 내가 이기면 휴가를 받겠다. 이건 무조건. 아니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홈런 치는 사람 무조건 경례를 하자. 이건 무조건 휴가감이다. 그래서 오케이. 다 서로 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첫 타석에 바로 쳐가지고 바로 쭉 싹 하니까 아빠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럼 원태인 선수랑 박세웅 선수가 딱 오늘 선발이다 알면 약간 신나서 경기 들어가시겠네요. 그게 솔직히
없진 않죠. 그 타자 입장에서 딱 상대 투수를 보고 아 오늘은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뭐 너무 잘 던진 선수는 뭐 아 이건 진짜 못 치겠다. 뭐 요키시 같은 선수 나오면 아씨 큰일 났네. 저는 진짜로 손잡이 위로 쳐본 적이 없어요. 가영이야. 아이씨 가영이 아니 이만큼 들어와요 진짜. 한참 감 좋을 때 막 3할 3분 막 이렇게 치고 있을 때도 건우한테 자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테 달기만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그건 상대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성은 진짜 네. 어쩔 수가 없죠. 또 신재영 선수 있어요. 신재영. 그 선수는 진짜로 제가 아우 좀 눈 감고 있다가 또 바로 칠 수 있어요. 진짜로. 방송하셔야 된다. 진짜로 방송해야 되겠다. 제가 그 제대하고 나서 1공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재영이가 경찰이랑 시합인데 재영이가 선발인 거예요. 그때 했죠. 3게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8타수 8안타 1홈런 7타점이가 친 거예요. 재영이가 저랑 중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7타수 7안타를 쳤어요. 근데 마지막 8번 타석에 마지막 타 던지다가 물 터진 거예요. 투수 코치님 올라왔는데 바꾸자 그랬는데 저 보더니 던지겠다고. 아 던지겠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 거죠. 안타 하나 추가됐네 이러고 들어갔죠. 바로 초구에 안타 쳤어요. 그래서 재영이 맞자마자 으아 하고 들어가서 그거 던지고 2군에서 아빠가 계속 웃고 있고 애들 야 너 어떻게 마지막까지 봤냐. 그에 8타수 8안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군에서 만났는데도 그때도 한 5할 이상 친 거, 한 4할, 5할 정도 친 거 같아요. 재영이 만나면서. 와 진짜 열받죠. 8타수 네. 8한다며. 아 근데 재영이 거는 뭐 밸런스 보면서 한쪽다리가 떴는데도 안 터져가지고. 자 이렇게 프로필 통해서 유민상 선수의 야구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유성환 감독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구하는 동안 아버지의 그늘을 많이 느꼈다. 아 많이 느꼈죠. 아.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뭐 군대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투스타 뜨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청소하고. 화초 심고 네. 청소하고 치약으로 위싱하고 하죠. 아니 뭐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상관 대학교만 안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이가은 감독님이어가지고 아버지보다 한 살 많아. 아빠가 아이고 이러고 들어와. 그걸 처음 봤지 내가. 20년 살면서 그때 20살 때. 네. 그 전까지는 뭐 아버지가 미리 하고 오면 다행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감독 코치들은 난리 나는 거죠. 갑자기 애들 막 혼내다가도 방금 던지고 아 저희 때는 많이 혼났으니까. 그죠. 네, 그러죠. 그런 살벌했던 분위기도 아버지 오면 갑자기 그냥 자유롭죠. 전부 다 그냥 목장 안에 양이 된 것처럼. 감독 코치님들이 야 너희들 마음껏 해라 좋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마추어 시절에 학교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애들은 좋아했죠. 저는 불편하고 나는 오지 말라 그러고 저는 진짜 뭐라고 했죠. 오면은 나가라 그러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걸 어렸을 때 싫었는데 이제 프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 프로 왔을 때는 이게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아를 갔을 때 올스타 브레이커였나? 그때 그래가지고 1군 선수들이 2군 내려서 시합을 했어요. 경찰 야구 다니니까 경찰이랑 시합을 붙은 거예요. 2군 경기를. 그래서 저 막 훈련하고 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아버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어디 야구장에 학부형이 들어와! 어디 아들내미 직장에 학부형이 들어와! 소리 질렀거든요. 와 대박이다. 김기태 감독님 진짜 자지러지고 조기현 당장님 웃고 막 코치님들 스키 미친놈이라고 쫓아내고 막 그러면. 그것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야구하셨고 형도 야구를 했고 본인도 야구 선수고 이러면 계속 비교되거나. 그렇죠. 저는 거의 프로 와가지고 등판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제 이름 불렀지. 그 전까지는 뭐 유승환이 아들내미, 류현상이 동생 다 이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지금도 뭐 유원상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번 주에. 네? 아 저번 주에 만났었어요? 네. 내가 원상이라고 그랬어. 원상이네 이러길래 와 내가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프로 있을 때도
김태형 감독님이고 원상아 이러잖아요. 그럼 안 쳐다봐요. 그럼 옆에 코치님들이 야야야 뭐 이러면 제가 그래도 안 쳐다봐요. 그러다가 옆에 코치님이 감독님 민상입니다. 민상하면 예. 아 진짜 그럼 그런 안 게 쳐다봐요. 있겠다. 어렸을 때부터. 최근에 한 예능에서 형이랑 또 아버지까지 해서 상대하신 적 있어요? 네네 보여 불렀더라고요. 모집했을 때 서류 탈락시키더니 아니 이벤트성 경기할 때는 바로 잽싸게 부르더라고. 각 잡으려고 3부자 해가지고. 최근에 조경한 그 프로그램? 네. 나 진짜 백투더그라운드. 현역 시절에 형을 상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0년 5월 26일에 기아 대 KT 경기에서 유격수 등공, 2020년 6월 9일에 또 KT 기아 경기에서 6회 초에 중견수 등공. 제가 영상도 좀 아 내가 진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형 아니야? 윌리엄 사무가 알고 있겠죠. 그때 무슨 대화 하셨는지 기억나요? 너 괜찮아? 아니 감독한테 얘기했죠. 우리 형이라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진짜 우리 형이라고 친형이라고 했더니 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홈도 하나 치고 오라고. 근데 이렇게 분한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비슷하다 진짜. 진짜 비슷해. 쌍둥이 같아. 말이 너무 심하지. 와! 맞았다.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형이 올직구 던졌어요. 맞아. 그때 오리지구 던졌네. 전 슬라이더 던질 줄 알고 한 3구 때부터 계속 슬라이더만 생각했거든요. 하나 던지겠다 했는데 자존심 있더라고요. 동생 첫 타석이니까 첫 대결이니까 직구만 던지더라고. 제가 생각이 짧았죠.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슬라이더 던질 줄 알았다고. 거기를 지금 배웠더라고요. 또 MT풀이네. 첫 번째랑 두 번째도 다 병무선교. 하시죠. 미소 아닌 미소 뭔가 좀 애매한 표정이 나왔는데 센터 쪽 하나 타고 중견수 뒤로 물러납니다. 이건 좀 잘 맞았는데. 이건 잘 맞았는데 힘을 못 줬어요. 사이닝으로 왔는데 약간 유원상과 유민상 그러나 형이 이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뭐 솔직히 형은 1군 선수였고 저는 뭐 2군에서만 그냥 좀 놀러온 선수였으니까 제가 저만 뭐 야구만 잘한다면은 언젠가 만나겠지 했는데 이게 뭐 9년 걸린 거죠. 1군에서 하는데. 둘이서 그런 얘기 혹시 하셨어요? 우리 만나게 되면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봐주는 거 없이 하자 그랬죠. 서로 어쨌든 자존심 걸린 대결이니까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이. 그 처음에 이렇게 맞대결할 때 타석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이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지? 그때 감이 너무 좋았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식사를 해야지 형을 이따가 놀릴 수 있을까? 칼을 제대로 안 갈았는지 잘 안 썰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느낌이 엄청 남달랐을 것 같아. 상상도 안 돼요. 형제끼리 이렇게 맞대결 펼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또 어떤 심정으로 또 바라보셨을까? 그거 끝나고 아버지랑 통화 안 했어? 통화했죠. 뭐 아버지는 뭐 잘했다 뭐 하고 재밌었다 막 이러죠.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버지야 뭐 신나겠죠. 뭐 둘 다 저때 뭐 20년도는 형이나 저나 뭐 풀타임으로 뛸 때니까 내가 이뤄낸 게 꽃을 피는구나 빛을 보는구나 이러고 채널 네? 돌려가면서 이제 네. 볼 거 아니야. 싸이부터 인스타까지 소셜미디어 소통을 즐기시는데 일단 사진부터 좀 볼게요. 이게 뭐예요? 싸이월드에 모두들 모무하다고 하는 걸 왜 시도하는 거죠? 전 바보니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그거죠. 유현상 선수 댓글. 유현상 선수 댓글이 형 지금 쪽팔리다 그 2007. 이게 저는 이거를 한 4년 뒤인가 발견했어요. 저 댓글 못 보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잘못 쓴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항상 밤만 되면 다 감성 쌓이하고 심취했을 때 모든 경국민이 나 이때 그랬다. 뭐 만화 보고 막 뭐 하다가 뭐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나 막 하다가 막 딱 글귀를 본 거예요. 저게 슬램덩크 만화에 나온 글귀예요. 무모하다인데 네. 모무하다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네.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거를 한 KT에 가고 나서 알았어요. 와. 저걸 제가 한지. 운전 한참 뒤에 알았어요. 뒤네요. 네. 아까 그 심창 해설위원이 초반에 얘기한 건데 근데 이거 방출 소식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여기에 광주에서 4년 동안 잘 놀다 갑니다 라고 돼 있었고 댓글들이 좀 무섭네요. 네. 근데 저게 잘 놀다 갑니다 했는데 욕먹은 거지. 그쵸. 근데 이거는 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한 건데 저걸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쪽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저렇게 글을 남기신 의도는 뭐였어요? 저는 진짜로 기아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야구 인생이 행복했고 뭐 되게 큰 문제도 없이 잘 지내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전 더 좋게 한 거죠. 뭐 여기서 뭐 되게 뭐 아쉬웠습니다. 뭐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포장용 멘트 하는 거보다 그냥 깔끔하게 저는 그걸 그냥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상 성격에서는 그냥 최고의 극찬이죠. 저게. 그냥 잘 여기서 행복하게 잘 즐기다 갑니다. 왜냐면 야구를 그냥 즐겼으니까 우리 전부 다 나도 즐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막 DM으로 막 욕하고 막 이러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네. 그래가지고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찾아와라 친필로. 그러니까 그 네. DM 보낸 그분이 사람한테 DM으로 네. 욕하신 분이 그러면 와서 나랑 얘기를 해보자. 네, 이 사람 말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은 네. 와라 근데, 챔피언스로. 네. 온대요. 네. 자기는 뭐 서울 사니까 네. 그럼 주말에 오셔라. 네. 오시면은 제가 뭐 커피 한잔 사드리겠다. 네. 얘기하자. 그래서 알았대요. 그래서 약속을 그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죠. 네. 기차표는 끊으셨나요? 하면서 그 주부터 한 4, 5일 전부터 연락했어요. 끊었대요. 온대요. 네. 온대요. 하루 전날에 바로 잠수. 근데 제가 근데 그때 그 기아 타이거즈 유튜브 팀이랑 다 준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콘텐츠 찍으려고. 제가 타이거즈 유튜브 팀한테 야 이거 내가 콘텐츠 하나 줄까? 이러길래 제 친구였거든요. 거기 담당하는 애가. 그래서 뭔데? 그래서 야 나 팬이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온다 그러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DM한 걸 보여줬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우리가 몰래 숨어서 그것이 알고 있다처럼 그거 찍어볼게 이런 거예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잠수 타더니 2주 뒤에 갑자기 GPS 찍어가지고 현이치 이렇게. 현이치 해가지고 자기 지금 광주라고 밤 10시 반인가? 한 거였어요. 아니 감히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널 만나야 되냐. 다음날 점심에 와라.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점심에 또 잠수죠 뭐. 너도 대단하다. 제 욕하면 그냥 참죠. 웃어 넘기죠. 그냥 감사합니다. 크크 그러게 크크 하는데 가족욕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건 마음 아파. 저는 솔직히 못 참거든요. 그런 가족욕 하는 거는.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마음 아플 정도로 욕하시는 분들 그거 프로필 눌러서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냥 이모티콘 사진만 있고 본인 사진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아프다고 하길래 자기 프로필 사진 걸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프로필 달았으니까 너한테 욕해도 되지? 욕해도 되지? 하면서 막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씹었어요. 왜 답장 안 하냐 했는데 아니 답장을 할 수가 없죠. 프로필에 토끼 사진 돼 있는데 제가 토끼한테 답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프로필을 걸라는 게 프로필에 아무 사진 걸라는 게 아니라 본인 사진 걸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제가 뭐 답장을 뭐 깡총깡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장단을 맞춰주면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 아버지도 나한테 만족을 못했는데 아버지 나를 만족을 못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야구 인생.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땡땡땡이란 첫 번째, 유민상 선수에게 아버지의 지도란? 잃어버린 나의 9년. 다른 몇 개 더 할까요? 충분해요. 아니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부연 설명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다 설명이 돼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프로 1년, 군대 1년. 잃어버린 나의 9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민상에게 제가 이것 때문에 웃었어요. 유민상에게 입 원툴이란?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네. 거의 이걸로 프로 3년은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재밌게만 말한다는 게 동료 선수들에서 파이팅 가고 팀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막 원정이든 홈이든 상대편 오면은 막 시합 전에 떡 가가지고 저 혼자 서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어 막 거기 펜스 위에 걸쳐 있으면은 애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근황 얘기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 혼자 왜 스탠딩 코미디라고 있지? 진짜로 막 코칭들까지 와서 막 앉아 있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가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펜스 그 앞에 서 있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지켜낸 3년이죠. 입으로 지켜낸 3년, 프로 3년. 아, 턱 아프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 번째, 유민상에게 방출이란. 저에게 뭐 방출이란 뭐 새로운 시작이죠. 뭐 방출이든 뭐 팀 이적이든 뭐 네. 어떻게든 다 원래 있던 곳에서 뭐 이동한다는 게 뭐 새로운 시작이고 뭐 이 방출이 뭐 팀 옮긴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직장 옮기는 건데 똑같이 분야만 다른 거니까. 그렇네. 그래도 저는 또 저의 관심 분야하고 취미 분야로 가니까 더 즐겁게 준비하고 있죠 지금. 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아. 방출이는 정말 안 좋은 걸 좀 많이 생각하는데 아이. 진짜 얘가 항상 긍정적인 것 같아. 옆에서 보기에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옆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욕을 하나. 바로 옆에 있으면 다 온순한데. 아니 뭐 하려고 해도 웃겨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도 땀 흘리고 있을 이군 선수들에게 그럼 진짜로 아. 이군 선수들 제가 이군에 있을 때 항상 한 게 얘기한 게 있어요. 야, 이거 얘들아 이군에서 피처스에서 500안타 치면은 야구 그만둔다 했거든요. 작년에 500안타 쳐가지고. 피처스 통산 500안타. 진짜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피처스 500안타 그리고 피처스 100홈런 넘기면은 야구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가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땀 흘리고 있을 이군 선수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500안타 넘기지 말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군에 있으면 애들이 자기 표현 못하고 막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더 되돌아보면 다 후회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러는데도 저도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애들은 후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표현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는데 그래도 못하니까 좀 애들이 자기 표현 좀 확실히 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뭐 프로라는 게 프로 1군, 2군이라는 게 솔직히 체력이랑 몸만 준비돼 있으면은 솔직히 실력은 솔직히 몇 끗 차이 안 나요. 근데 뭐 반짝하는 선수들이 다 그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운 좋게 잡았지만 몸이 준비 안 돼 있고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전성기가 짧아지는 거죠. 기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잡을 수 있게 잘 준비만 하고 뭐 자기 표현 잘하고 즐겁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저도 뭐 1군에서 이렇게 오래 떴는데 뭐 걔네들이라 못하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가짐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제발.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스토킹 유민상 선수 어떠셨나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가분들. 어필. 저는 뭐 항상 뭐 저는 거짓 없이 진실은 다 말할 준비 돼 있어가지고 네. 불러만 주시면은 뭐 제가 뭐 기억하는 한에서는 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킹을 구독하시는 팬들한테 한마디 딱. 수찬 형이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아니야 저 바빠요. 저 지금 가평에서 지금 사업체 운영이 바쁩니다. 심창 해설위원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솔직히 나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 왜냐면 워낙 민상이가 입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 잘하는 선수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워낙 이야기를 또 재밌게 많이 풀어내니까. 그쵸. 맞아요. 나는 한 가지 느낀 거는 진짜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다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민상이의 야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내가 궁금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해소가 됐고 앞으로 많은 걸 또 같이 해보면 또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유민상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